국민 여러분, 요즘에 탄소 중립 때문에 걱정 많으시지요?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찬공기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감축하는 방법입니다. 화력발전소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 설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석탄, 석유, 가스를 연소시켜 열을 얻고 그 열로 물을 끓입니다.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듭니다.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증기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증기 터빈을 회전시키면 수증기의 압력, 온도가 떨어집니다. 큰 힘과 지속적인 회전을 얻기 위하여 증기 터빈을 통과한 수증기를 바닷물로 식힙니다. 수증기는 식히기만 하면 액체, 물로 되면서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기 터빈의 양단에 큰 압력차를 만들고 그 압력의 차이로 터빈이 계속 돌아갑니다. 터빈의 발전기를 물리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을 검색하시면 관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발전 방식에서는 수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수증기는 1기압 이상, 100도 이하에서 물 즉 액체가 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서 1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야 수증기 즉 기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5기압 이상, 영하 55도 이하에서 액체가 됩니다. 그리고 5기압 이하, 영하 55도 이상에서는 기체가 됩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는 그냥 놔두면 기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고온 고압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수증기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가열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열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온 고압의 이산화탄소로 증기 터빈을 돌립니다. 발전에 사용된 고온의 이산화탄소는 냉각기를 이용하여 식힙니다. 수증기는 식히기만 하면 물, 액체로 변하여 부피가 줄어들지만 이산화탄소는 냉각을 해도 기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적절한 압력을 가해야 액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도에서 얼만큼의 압력을 가해야 이산화탄소가 액체로 되는지는 이산화탄소 3중점 그래프를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은 수증기를 사용한 일반적인 증기 발전보다 발전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https://www.iae-kr/post/718에 의하면 증기 터빈보다 무려 30%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13% 이상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10% 이상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냉각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마이너스 40도로 냉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바 정도의 압력만 가해도 액체로 됩니다. 30도에서 압축할 때에 비하여 약 8분의 1의 압력만 있어도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8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하여 소모되어야 할 에너지를 8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료가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냉각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고도의 공기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 대기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면 폭염, 가뭄,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위하여 초경량, 고강도, 고전도성 신소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를 비워 공기보다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공기 탱크를 지면에 설치합니다. 특수하게 제작된 블록을 조립하여 급기관을 만듭니다. 급기관에 공기 압축기를 조립합니다. 헬기로 들어올려 공기 탱크에 조립합니다. 많은 양의 찬 공기가 급기관을 타고 내려옵니다. 냉방비가 줄고 폭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어떤 분들은 10km 위에는 공기의 양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기 압축기의 크기를 키워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기 압축기의 크기를 키워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km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3km만 올라가도 공기의 온도는 지상보다 약 25도 낮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약 0부터 마이너스 30 낮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0도 이하의 공기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3km 위는 공기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찬 공기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 찬 공기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10도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산화탄소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미국의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등의 북극 지역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 지역의 경우 겨울철에는 3km만 올라가도 대기의 온도가 마이너스 40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를 마이너스 20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액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혁신 아닐까요? 결론,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시킬 때 3km 이상의 찬 공기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냉각시키면 기체 응축에 필요한 압력이 크게 감소하여 발전기의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그러므로 발전에 필요한 연료와 CO2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한전 적자, 탄소 중립, 고유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의 행동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면 집회보다는 고고도 대기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만일 집회를 한다면 고고도 대기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면서 집회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 영상을 제안 또는 집회에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받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